소의 유형 중에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오늘은 형성해소 가운데 형식적 형성해소의 하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공유물 분할소송, 앞에서 본 경계확정소송과 함께 토지 경계확정소송과 함께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초문상으로 민법에서 268조 1항이 공유자 사이에서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어떤 공유자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을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소송이라는 것이죠. 이 소의 성격은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식적 형성 소송이라는 의미는 실질은 소송이 아닌 비송인데 뭔가 다툼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단순히 이것을 소송 그 자체는 아니지만 소송처럼 처리해서 절차를 밟아서 판결로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민법 268조 1항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니까 그 분할 청구권 민법 268조 1항에 의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결과적으로 공유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해당 물건에 대한 분할이 되는 창설적 효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형성해소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죠. 다만 실질은 비송이고 그 비송이란 말은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분할을 해준다.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을 보면 현물로 분할하는 거죠. 민법에 보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현물 분할이 뭔가 여의치가 않다면 그 경우에 법원은 물건을 경매를 명하여서 한다. 그래서 그 대금을 가지고 분할을 하는 이런 방법을 민법 269조 2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경매를 명해서 이 대금을 갖고 분할하는 것은 이제 민사집행법에 가서 보면 형식적 경매라는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거와 연결되지요. 하여튼 이것을 왜 형식적 형성소송, 즉 실질은 비송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다. 만약 공유물 어떤 지분의 입각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뭔가 분쟁이 있어서 자기 지분의 확인을 구한다든지 이런 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지분권은 있고 각각 지분권은 정해져 있는데 분할 자체가 뭔가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법원이 어찌됐든 그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량에 의해서 적절하게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비송사건이지만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 형성소송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러한 통설, 판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의 소의 성질을 비송이 아닌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토지경계확정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법에서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비송이죠. 민법상 공유자 사이에서 어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협의가 돼서 분할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원활하지 않됐기 때문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이런 조문이 민법 269조에 있게 되지요. 법원은 이제 현물로 분할을 해주면 되죠. 예컨대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딱 현물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경매해서 그 경락 대금으로 나눠주는 분할도 할 수 있다. 이게 민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지식이죠. 하여튼 그러한 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이런 소송을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소의 성격은 아까 말했듯이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일단 소송 절차로서 판결을 해줘야 되고 법원이 공유물 분할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각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하여튼 공유자 중에 하나가 이런 청구 취지를 별지도면을 전제로 해서 소송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의 입장에서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니은 디귿 그 부분으로 해서 분할해달라 이렇게 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원이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 즉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의 그 적용 그게 없고 법원이 나름 생각하는 적절한 이런 분할을 해주면 된다. 즉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다. 이게 특징이죠.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청구 취지 소장이 들어가면 피고가 뭐라고 항변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죠. 분할하지 않기로 민법적으로 보면 268조에 보면 5년 이내에 분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아직 5년이 아닌 뭐 이런 거다. 분할 아직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완벽한 소송에서의 분할에 대한 항변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약정을 내세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소송을 아직 낼 수는 없다. 분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에서 본안전 항변이 되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5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릉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원고는 재항변으로 5년이 지난 것을 주장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소송이 진행되다가 합의가 됐다면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 공유물 분할이 여러 명의 공유자 이런 경우라면 공유자 모두가 다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이게 중요하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돼서 여러 사람이라면 그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필수적,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그러니까 전원이 모두가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으면 그 소송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라는 거죠. 판례 가운데도 보면 소송 도중에 지분 공유자 그 한 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유 지분이 넘겨갔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참가 승계나 인수 승계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 당사자 적격의 흠으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라는 판례도 하나 이런 게 하나 포인트고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 이런 부분을 아직은 안 배우는데 나중에 공동소송서 배우게 되고 또 당사자 적격에서도 한번 나오게 되는데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소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소송 요건으로 이 소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의 경우는 재량으로
판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 청구 기각을 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통상의 소송이라면 부정적인 판단에 대해서 청구 기각이라는 이런 판결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이 경우는 실질은 비송이니까 그래서 토지 경계 확정 소송과 함께 형식적 형성 소송의 특징이 청구 기각이 주문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소에 대해서 법원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을 해주면 되니까 청구 기각의 주문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형성소송이다. 처분권주의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좀 아까 말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된다. 공유자 전원이. 그 다음에 청구 기각의 주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보통의 소송이라면 원고 주장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기각이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재량으로 어떻게든 공유물을 분할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최근 판례 중에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 토지경계 확정 소송에 있어서 청구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내려진 걸 봤죠. 그 다음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 상소는 여기에서 이제 실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쭉 더 나가서 본다면 공유물 분할 이 여러 명이 지금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서 상소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와 관계되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일부가 상소를 제기했어도 고유 필수적이니까 만약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분리돼서 확정이 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이니까 전원에 대한 판결에 확정이 차단되고 일부 분리돼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확정이 차단되고 상수심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심리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상소심과의 관계에서 이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니까 그런 법리가 펼쳐진다. 통상의 공동소송과 같이 분리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거가 또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했듯이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게 민사집행법에 가서 보면 274조 1항의 형식적 경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민사소법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라고 이해하고 있지요. 상속인들의 공유. 그러면 상속재산을 공유자끼리 분할할 때 곧바로 이 공유물 분할 청구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그 공유 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이제 심판 절차죠. 이건 심판 절차를 거쳐서 가정법원에서 심판 절차를 거쳐서 해소를 하고 나서 해소가 됐는데 그 뒤에 공유로 되어 있다면 그 해소를 하고 나서 만약 공유 관계를 분할로서 청구한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해소를 낼 수는 있지만 일단 그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죠. 분할 심판 절차. 그걸 거쳐야 되고 이 공유물 분할은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형식적 형성소송이지만 소송 절차로서 판결 절차로 우리가 절차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등등이 주요한 쟁점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분할을 해주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소송은 아니다. 비송이다. 다만 판결에 의해서 법원이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해주는 이런 의미에서 즉 형성적인 분할이라는 형성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형성의 소다. 실질은 소송 그 자체는 아니지만 소송으로 다루어진다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행, 확인, 형성소송 중에 형성소송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형성소송을 지금 배우는 이 단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